불보듯이 뻔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 부족한 공급이 될 시장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오늘 터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공급 그리고 그로 인한 전세 가격, 매가 상승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공급을 또한 더 제한하는 어떤 정책이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주택 통계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택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월 말이면.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2023년 1월 가장 미분양이 치솟게 올라가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미분양을 해소시키면서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과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화시키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이걸로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허가죠, 인허가. 인허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23년 현재 들어와서 빨간 색깔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더 계속 줄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와줘야 이제 착공 들어가고 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인허가인데요. 곧 떨어지고 나야지 이제 관리사업은 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일단 굉장히 지금 인허가 추이가 지금 작게 줄어드는 상태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인허가가 났든 어쨌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 실적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착공 보면은 2023년 들어와서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19년부터 해서 23년까지 보면은 조금씩 완만한 증가 같은 걸 하다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착공이. 그러니까 공사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업장들이 예를 들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과 이제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진행이 안 되는 곳, 공사비 인상 문제가 또 발생하는 곳 이런 것들이 많고, 심지어 LH, SH와 그 시공사, 건설사와도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많고, 지금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점점점 이 착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21년, 20년도에 조금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 착공 물량이 이제 24년, 25년에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겁니다. 다음은 22년, 23년도의 물량이 그 다음 타자예요. 26년, 27년.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보듯이 뻔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 부족한 공급이 될 시장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오늘 터진 것입니다.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된 것인데요. 건전한 임대시장 조성 취지는 좋지만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타이밍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임대를 놓을 때 보증보험 가입하는 조건은 이미 강화가 됐었죠. 근데 강화가 됐는데 임대사업자는 조금 추후에 보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오늘 발표가 난 것이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지금 아파트는 또 등록이 안 되고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고요. 기준 금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강화하고 전세가율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전세가율 100%였던 것을 지금 90%로 강화하겠다. 어떤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전세가율을 무조건 100% 했던 것을 90%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대출을 포함한 것입니다. 3억이 90%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면 그 중에 내가 대출이 1억 있다면 전세는 2억밖에 못 놓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전세가율을 낮췄는데 그 전세가율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도 강화를 시켰어요. 자, 기존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무조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로 우선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공시가격이나
이 실거래가 기준도요 강화시켜서 공시가격 적용 시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겠다. 공시가격 대비 140%. 그전에는 뭐 130에서 190 이렇게 해서 뭐 가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했던 것을 무조건 140%로 인정한다. 그걸만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받는데 신축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90%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없죠. 그리고 이 실거래 가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조건 90%만 인정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실 분들에게나 지금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이미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별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이고요. 이 감정평가 관리 그 기간도 워낙은 2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그러니까 2년이 아닌 1년만 지나면 다시 평가 금액을 감평을 다시 받던가 아니면 기존의 실거래가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갖다가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자, 기존의 임대사업자 분들은 이 조건을 언제부터 적용받냐면은요. 26년 7월부터 적용이에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들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했던 것들은 사실은 여유가 많습니다. 2026년이면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공시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실거래가도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한 시장이지만 꾸준하게 시세가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미 5%를 요율을 적용해서 많이 올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렇게 기준을 적용한다면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네. 24년 7월부터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때 신규로 등록하거나 하는 주택들은 이제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지금 뭐 아파트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타이밍이고 사실은 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요것을 임대사업자로 내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공급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는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해주겠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임대사업자 안 내려고 하니까 공급이 더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 오피스텔 이거 뭡니까? 서민주택. 서민주택이잖아요. 서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서 전세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계속 오르고 있죠. 내년, 내후년 공급 더 부족해요. 전세가 계속 오르면 신혼부부들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자 전세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 그러면 우리 그냥 빌라로 들어가야겠다. 깨끗한 신축 빌라 들어가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 게 이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빌라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지금 이러한 제한이 걸리면 들어가시는 분들은 싸게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이게 공급이 감소해버리기 때문에요. 그 공급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세는 안 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집은 부족해지고 집값을 따라 올리게 만드는 부득이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해서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임대사업자 이미 내신 분들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가게 놔두고 조금 지금 전세는 약간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빌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점차 지금 전세 어떤 시장이 아파트에서 빌라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켜봤다가 해도 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급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급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세 시장만 보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 뒤에 있는 숨어있는 공급이라는 부분을 보지 못한 겁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압박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원효윤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미세하게 공급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겠다, 조정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공급을 누르는 이러한 어떤
정책이 나왔다. 뭔가 엇박자로 가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다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이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되게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현명한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방향들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